2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부재한 가운데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기대 덕분인데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오르며 전고점 돌파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2차 구제금융 조건을 둘러싼 그리스 정치권의 협상 추이를 관망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는 0.18% 소폭 올랐지만 독일 닥스 지수는 0.16% 약보합권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 공공부문에 걸쳐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하루 잠시 조정받았던 뉴욕 증시가 다시 전고점 돌파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나스닥 지수도 11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꽤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스라는 잠재된 불확실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협상이 하루 지연됐는데 좀 큰 흐름에서 보면 가닥을 잡았다라는 기대감이 나고 있죠. 또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장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강보합권에 거래되면서 198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반등하기도 했지만 520선 회복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종가를 519포인트에 형성하기도 했네요.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은 반등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유한 10전 내리면서 1118원, 1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죠. 일본과 중국 증시는 하락했고 대만 각권 지수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장 초반 들어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후장 들어서 약보합으로 돌아섰고 중국 증시는 나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8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만 각권 지수는 강보합권에 마치면서 0.25%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협상이 잘 마무리될 거란 기대감이 나왔었죠.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오르면서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전국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오늘 장 전략 잘 세워봐야 할 텐데요. 이제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주식 비중 좀 어느 정도 해야 할지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어제 삼성전자 종가 상승으로 인하여 일단 장 자체를 어제 이제 강보와 플러스를 내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장 자체가 예, 안정되는 모양은 아니고요. 조금 불안불안한 모양이 어찌 좀 개운치 않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틈에 오실레이터는 지금 10일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가면은 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일단 장 자체는 좀 부담 없는 그런 모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자체가 물론 뭐 오실레이터 자체가 MACD가
양선에서 30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양인데요. 하여튼 이 상승회 때 오실레이터가 계속 줄어드는 이 모양, 이거는 한번 꼭 짚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512평 자체가 가볍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512평 자체가 오늘부터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제 512평이 오늘부터는 조금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512평이 하여튼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이제 캔들 차트의 양봉, 음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단 오늘 512평이 오늘부터는 굉장히 가벼운 모양이다. 이래 가볍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격도 보면 512평 자체가 이제 100에서 위험 수준에 와 있거든요. 보통 이 격도가 100일을 이틀할 때 주가가 음봉 장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분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볼륨저 밴드가 지금 항아리 모양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주가의 이제 매매 전체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줄어드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장 자체가 뭐 지금 장에서 급락 나오고 그럴 자리는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21평이 이제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21평이 아직까지는 한 10일 정도는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 나오고 그런 장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크게 먹을 장이 있느냐? 크게 먹을 장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주가가 횡보 후에 늦어도 13일 내로 주가가 점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 2, 3일 남았거든요. 2, 3일 내로 주가가 점프하지 못하면은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저기 이후로 제가 이제 어제 선물을 들었습니다. 선물을 이야기 들었는데 선물은 어쨌든 간 255까지는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교양 이제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옵션 만기일인데요. 개인들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도전해 가서가 1조 2천억 정도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그냥 전부 이제 선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조 2천억이고요. 또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면 온 그 전문가 방에서 뻐꾸기 방에서 선물을 좀 콜해 가지고 한 포지션당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물리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1조 2,500억 개인들이 본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개인들이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주춤주춤하지만 내일은 한번 종가 부분에 옵션 만기일에 큰 한번 정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은 상승하는 쪽에 1조 2,500억 그렇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전부 하방 쪽으로 그러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걸 때 광분할 때 돈 먹은 적이 없다. 또 중요한 건 뭐냐? 개인들이 옵션도 상승 쪽에 거의 300억 정도 걸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상승하면 모르는 하락하면 개인들 돈이 선물에서도 깨지고 옵션에도 3, 400억 그냥 허공에 뜨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옵션을 양다리를 걸쳐놓은 상태인데요. 외국인은 하방으로 걸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 주가가 상승하면 다행이나 하방으로 간다면은 개인들은 선물과 옵션에서 양쪽 다 깨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쪽에서 가장 문제가 이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변곡점에서 와가지고 변곡을 정확히 77일 변곡점에서 선행 스팬도 움직일 때 주가가 조정받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결론은 이 말은 뭐냐면 중국 증시가 다시 반등하기가 조금 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중국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17일 변곡점에서 상투를 치고 내려가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보다시피 VR이 150 찍지도 못하고 떨어지는데 100까지는 괜찮지만 100 이하 내려간다면 글로벌 증시인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에게 직격탄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전체적으로 보면 서서히 조금 물려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서히 이제 어제 장 자체를 한마디로 보면 진짜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센 방송과 청송촌론 말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이 서서히 물려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려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캔들 차트는 소지형을 펴고 아직까지 양봉이 3개고 음봉이 2개입니다. 5일평으로 봐서. 그렇지만 오늘 캔들 차트가 음봉이 난다면 전환 음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캔들 차트의 음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동평균이 정배열 상태에서는 주가가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뿜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지 않는 자리가 조금
깔끔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장의 급락은 아직까지 나올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장은 조심해야 할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자, 61일평이 상승하고 있고요. 61일평과 지금 자리의 괴리율이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80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보통 61일평에 주가가 조정받으면 61일평까지 주가가 급락하는 61일평의 지지란까지 급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정 현금을 항시 보유하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유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했지만 손절매 라인을 꽉 잡고 여러분께서 공격적인 매수를 해라 했는데 유아주가 그 사이 먹었던 거 하루 만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제가 원래 꼭 일목균형표를 배우라고 했는데요. 일목균형표에 보면 선행스팬 1, 2가 두 개 다 횡보에 전환선 기준선 다 횡보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후행 스팬이 캔들 처리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은 나오지 않지만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웁니다. 특히 구름이 두꺼운 관계로 주가가 저항이 계속 부딪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이틀 연속 장자체가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환선이 현재 1965포인트 정도 있는데요. 주가는 1965포인트와 전고점인 1996포인트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상방 이탈할 것이냐. 이게 한 30포인트 되는데요. 이 30포인트 상방 하방 이탈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하방 쪽에는 전고점 지지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직기형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전고점 직기형 지지대를 만약에 무너진다면 기준선까지 1900 초반 포인트까지는 주식은 저항 없이 수기에 물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현금화 일정 부분에서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인데요. 어제 선물이 하루 전체 고점과 저점이 200만 원도 안 됩니다. 거의 한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장 자체는 굉장히 변동성, 폭풍 전야 같은 장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일정 현금 부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종합주가는 브리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마감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한번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 디스플레이 급락 좀 심하기도 했어요. 예. 어제 이제 시가총액 상위 네. 종목을 이제 역시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것을 어제 여러분께서 새삼 느끼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날 자동차주 인제는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동차주가 이제 승승장구를 했죠. 상승장구를 했고 이제 현대모비스부터 이제 기아차,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이런 쪽으로 이제 승승장구 모양을 보였습니다. 이제 자동차 주식도 이제 화학주하고 비슷해. 화학주가 이제 어제 많이 빠졌죠. 화학주가 이제 갑자기 장대 연봉을 내면서 그 사이 먹었는 거를 과감하게 토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화학주들이 그 반면에 이제 화학주가 붙이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화학주는 속임수 주실 것이다. 121평에서 올라가면 기관들이 매도를 칠 것이다. 근데 역시나 화학주가 그런 모양입니다. 화학주를 기관들이 이 바닥에 사는 이 형태는요. 자기들 보유한 주식을 팔라고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다가 요즘은 광고를 보셔야 되는데 경제신문 광고를 보면 화학주 광고가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뭐 수출 제2업 정책. 제가 볼 때는 화학주를 여러분들이 우미나 정책을 써가지고 여러분 고점에 팔락하는 습관이니까 화학주는 손이 빠르신 분은 따라가죠. 손이 늦으신 분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화학주는 꼭 손절매 라인을 정하고 따라가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그 방송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지금 이제 이 뻐꾸기 종목들이 지금 아침부터 이제 하한가 쭉쭉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일단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그 많은 방송들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계속 뻐꾸기처럼 뻐꾹뻐꾹 하는데 절대 개별 종목을 쓰면 어제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7개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끌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이거는 거의 영향가 없거든요. 왜 영향가 없냐? 우리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안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버리면서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다른 주식에 영향을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자동차주 삼성그룹주들 주식이 주가 이제 상승하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은 쭉쭉 더 빼버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누차 이제 저는 막 이 이야기도 이제 더 피곤합니다. 1등 주식의 포지션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1등 주식을 이제 꼭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특이한 종목은 이제 그 자동차 주식이죠. 어제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이런 종목 쪽으로 이제 주가 급락만큼 뜨는데 과연 이 주식이 더 갈 것이냐? 저는 굉장히 해조입니다. 이건 이제 FTA 미국 FTA 조기 체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양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자동차주는
작년보다 올해는 절대 좋아질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게 내수다. 현대차 이제 뭐 노조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면 뭐 제가 볼 때 노조도 반성해야 기업 쪽도 해야 돼. 현대차가 그 사이 하여튼 너무 비싸게 팔아먹었죠. 아주 나쁜 짓을 할 거 다 했는데 뭐 정몽주 회장 보다 어쩔 수 없고요. 내용 증명 보내도 어쩔 수 없는데 자동차주가 보통 현대자동차가 수출보다 내수해 가지고 떼돈을 벌었죠. 독과점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내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수 줄어드는 거는 또 신문사에서 또 현대차, 기아차 광고 때문에 방송도 안 해요. 그 또 내용 광고도 안, 신문 안 하고 지금 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차가 이제 내수가 줄어들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 길가 보시면 임신 안 받는 차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현대차, 기아차의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는요. 제가 누차 말했지만 제가 여러분 지난 그 11월, 10월부터 계속 자동차 주식은 멀리 해라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주구장창 자동차주를 신용으로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 신용이 지금 떨리고 있으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지금 고점에 비해서 신용이 지금 65일 같으면 지금 신용이 떨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워낙 뻐꾸기들하고 텔레비에서 자동차주 실적 좋다고 떠들기 때문에 자동차주를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주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지금 기간 만료됨으로써 60일, 5일 되면 이제 3달 신용으로 풀로 샀던 종목들이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반대매매.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이제 67일, 65일, 이게 지금 이때 밀리는 것이 이제 모비스 실적 나쁜 것도 있지만 신용 매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침해해서 자기 있는 주식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동차 주식은 신용이 아직도 높습니다. 신용 많은 주식 절대 못 갑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뭐 전능합니까? 외국인과 기관 전능한데 여러분 주식 갖고 있는 걸 왜 올리겠습니까? 본정신이 아니면 올리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주식은요. 제가 볼 때 시장 평균 수익보다 분명히 떨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 10월부터 계속 했어요. 자동차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평균보다 분명히 떨어지니까 물량 늘리지 마라 했는데 주구장창 뻐꾸기들이 마스크를 써야 돼요. 마스크에서 S자 붙여가 뻐꾸기들 다 입을 막아야 돼요. 자동차주도 평균 수익 이상 잘 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내 말 맞나 안 맞나? 어제 자동차주 떴다고 주가 추가적으로 가겠지. 절대 안 갑니다. 자동차주 여러분 비중 분명히 줄여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그 자동차에 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대신 조선주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보일 것이다 했죠. 조선주 한번 보세요. 10월 이후에 교양이 있었습니다. 조선주는 지득체를 다 갖췄어요. 근데 자동차주 내가 뭘 했습니까? 교양 없을 것이다 했죠. 제가 분명히 자동차주는요, 아직 교양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을 등을 치는 회사는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이 수출해가 돈도 많이 벌고, 노자저택, 보너스도 그래 많이 주면, 국내 차값도 좀 떨어뜨려야 돼요. 해외보다 국내 더 파는 거, 그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동차주는요, 수익을 분명히 평균 수익 이상 안 나니까, 여러분 자동차주 갖고 있는 분들은, 물량을 줄이고, 물량 늘리는 거는 제가 분명히 반대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밖에 없어요. 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코스닥 한번 보십시오. 장일이 어제 전사했습니다. 뻐꾸기들을, 코스닥 추천하는 뻐꾸기들 입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전부 임플란트 있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장 자체가 지금 물려 들어가는데 물량을 축소해야 됩니다. 축소해야 되는데, 축소를 굳이 안 할 것 같으면은, 1등주에 물리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대안이 없어요. 지금 원래는 제가 여러분 먹겠습니까? 신년에 상반기에 주식 조금 하고 주식 투자하지 말았겠죠. 왜? 여러분들 1등 주식 안 사면은 주식 투자 안 하고 놀러 갔겠습니다. 근데 1등 주식 빼놓고는 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볼 때 지금 장은 계속 그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 보면 매수는 없고요. 매도만 나왔습니다. 농심이 어제 매도 나왔습니다. 농심 매도 나왔고요. 한섬이 매도 나왔습니다. 코스피 200 중에. 그 다음에 대한통운이 매도 나왔고 대림산업이 매도 나왔고 미포조선이 어제 이렇게 일간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시뮬레이션 데이터 내었고요. 주간으로 볼 것 같으면요. 예, 주간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매도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 매도는 도전하지 마십시오. 주간 매도는 도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간 매도는 어제 삼성생명이 어제 주간 매도가
나왔습니다. 주간 매도 나오면 주가는 일단 조정을 받는 걸로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모 일간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주가가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펀드 매니저 5명 주식 투자하는 것과 컴퓨터, 사이버 투자 누가 승리했느냐? 사이버 투자가 원사이드하게 승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다 실력이 다 뻥이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오늘 정확한 가장 큰 경제 일간지에 여러분 경제란에 보시면 어떻게 컴퓨터 매매, 사이버 매매를 시뮬레이션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시뮬레이션 매매가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에 비해서 가장 뒤처진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주가는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계속 물려들어가는 이런 찰나 있습니다. 이 음봉이 뭡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도죠. 오늘 또 첫 번째는 중국 증시를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 반등 없는 우리나라 장은 그 이튿날 분명히 허무하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 중국 증시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개인 선물이 지금 1조 2천 제가 볼 때는 한 2년 만에 최고 많이 걸었습니다. 개인들은 온 동네 뻐꾸기들이 주식 올라간다 하니까 1조 2,484억을 위쪽으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빠지면 개인들이 장렬히 전사하시겠죠. 그래서 개인들 선물을 꼭 보시고 세 번째는 S&P 나스닥 선물 이 선물들이 옷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첫 번째는 중국 증시 두 번째는 개인 선물 세 번째는 S&P 나스닥 선물을 꼭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물량을 조금 줄이고 현금화 일정 부분 갖고 있어라. 주식은 돈 많이 먹는 것보다 돈 안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서요. 오늘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1등 주식 물리면 1등 주식 물리고 매매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의 포커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자, 앞서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 대형주 중심의 전략 세워봤는데요. 이번엔 단기적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 할 텐데요. 가장 먼저 김형근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말씀하신 종목과 함께 지난주 추천 종목들 AS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메리톡스라는 그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장 초반에 좀 상승 출발하게 되면,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당부를 좀 드렸었는데요. 초반에 좀 강하게 출발된 이후에 매수할 수 있는 그 구간에는 좀 왔었습니다. 제시해드린 매수가 밴드에 좀 상단 부위는 좀 왔었는데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 여전히 전개가 되고 있다 판단이 듭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다가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아래꼬리 달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모습,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또 지속이 되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고점도 이미 돌파가 된 상태고요. 메리톡스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제가 이제 1월 달에 추천을 드렸더니 카프로라는 종목 잠깐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카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관심 정보로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목표가를 제가 29,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장중에 28,700원 그저께죠. 이틀 전에 28,700원 정도를 찍으면서 장중 고가를 좀 형성한 상태입니다. 장기 이평선이 약간은 좀 저항을 받은 그러한 모습이고 전고점에서도 약간의 저항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추세는 양호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 가격선에서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좀 챙기는 100% 비중을 다 들고 있는 게 아닌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접근도 가능하고요. 좀 길게 보시는 투자자들이라면 여전히 보유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프로 보유하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오늘 좀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꼽으셨나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좀 모를 수 있는 종목인데 우진 네. 셀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국내 시장의 한 7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그런 생산 업체입니다. 적용되는 부위를 좀 보자면 사무기기라든가 문구, PET병이라든가 이런 생활용품부터 해서 핸드폰 케이스라든가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 아주 다양하게 전방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국내 이제 거래처를 보자면 국내 한 50여 개국에
거래에 달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래선 같은 경우 5천여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서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품의 뭐 디자인이라든가 성형이 경쟁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되면서부터 교체 주기도 상당히 좀 빨라지고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매출에 좀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국내에서 이제 LS 엠트론이라는 기업과 사실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기존에 좀 3위 업체였던 선호중공업이라는 기업이 현재 생산을 중단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동사의 또 점유율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이나 유럽 업체들과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M9 상태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경쟁력을 우위를 차지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인천 본사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토지 장부가를 봤을 때 471억 원에 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시총 같은 경우 551억이죠. 그럼 이런 건물과 장비까지 다 합친다면 702억 원에 달하는 그런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시총도 넘어서는 그런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실적 성장이라든가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부분으로 관심을 좀 가질 그런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400원에서 전일 종가 이 사이에서 편입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우진세레스 대응 전략도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 다시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IM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은 안정적인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또 주가의 또 상승을 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관심 종목을 좀 드렸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IT 기기에 대한 이런 수혜로 신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과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상으로도 딱 보더라도 또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애초에부터 최초로 제시를 해드렸던 목표가 한 7,150원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GKL이라는 이런 종목입니다. GKL은 제가 최근 들어서 유럽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이런 유럽이라든지 혹은 또 선진국 경기에 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종목들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KL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부에서도 카지노 법안을 개정을 함으로써 투자 심리를 또 많이 호전을 시켰고, 또 여기서 또 차트가 바닥 구간대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간대를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런 해외 여행객들도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으면서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이었던 이런 신용 공여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신용 공여를 다시 재개함으로써 4분기에 대한 이런 실적 부분에서 또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가 목표가가 2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한 2만 1,000원까지 더 상향 조정을 했고, 그 상향 조정한 이유로는 GKL이 갖고 있었던 신용장부가 좀 부담이 됐었는데, 이런 종목의 신용장부가 비중이 좀 더 줄어들면서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올 때는 좀 타이트하게 좀 상승 동력이 붙어가지고 올라올 것으로 이게 좀 판단이 됐기에 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추천하신 IM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돌파 가능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GKL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죠. 네, 오늘 관심 종목을 가지고 나온 것은 유진 로봇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유진 로봇은 완구, 또 청소 로봇에 대한 이런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청소용 로봇이 수출 증가와 또 교육용 로봇 판매 증가로 인해서 또 매출액이 상당히 늘었고, 또 판관비가 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 개선으로도 흑자를 기록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배제를 하고 저는 이 종목을 차트 관심주로 일단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CES 2012에 이제 이제 2012년도에 이제 한 이제 뭐 로봇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여한 이후에 대규모 수주설이 돈다라는 이런 루머가 이제 돌면서 또 한때 유진 로봇에서는 아직 대규모 수주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니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분명 참가만 한 것에도 좀 이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 이 동사의 이제 흑자 전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에 대한 이런 발전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같이 본다면은 요것도 이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한번 다 작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 또 스마트 교육용 로봇에 대한 이런 또 효용성이라든지 또 관심이 또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이제 육아 교육에 대한 로봇이 또 추가 보급 확대가 된다든지 혹은 또 새로운 유통업체들이 발굴이 된다면은 로봇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더욱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진 로봇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차트 쪽으로 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짧게 이제 대응 구간을 잡아드릴 텐데요. 매수가는 한 4,250원 구간부터 한번 매수 구간대를 한번 보시고 목표가는 4,55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4,100원 정도로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 역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가 이어집니다. 네, 개장을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오늘은 어떠한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양증권으로 가서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펀더멘탈 여건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리포트 내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상승 탄력 둔화가 목격되고 있지만 경기 둔화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서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 결과는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인데요.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는 올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효과 소멸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성장 동력이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연말 소비 증가가 생산 압력으로 작용했고 이런 생산 압력이 민간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가 부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시장에서 지금처럼 의미 있는 개선세가 이어진다면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모멘텀 공백이 예상되었던 펀더멘털까지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펀더멘털 개선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이유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기인합니다. 2차 구제금융 지원에 있어서 선순환 시장이 아무래도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리스 디폴트나 유로존 체제 붕괴를 용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 긴축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고 결국에는 구제금융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리스가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장이 이미 계속해서 반영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 악재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입니다. 단기 급등 내지 2,000포인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분명히 상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 우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현 지수대에서도 가격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완화될 경우에 매수 강도가 더욱 강해질 수가 있고요. 물론 외국인 매수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 형태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옵션 만기에 대한 경계감이 크지만
극단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외국인의 대규모 청산에 대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상승 과정을 통해서 낙폭 과대와 소외 업종의 주가도 많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IT와 철강, 건설 등으로 접근이 효과적일 전망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먼저 정리해봐야겠죠? 예, 예.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 먼저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화학, S오일, 한국타이어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기아차, 만도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최근에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6거래일,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3거래일 계속해서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단 최근에 그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긴 하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와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금 주춤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현대모비스라든지 그리고 기아차, 만도 같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최근에 그 시장이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치게 되면서 어떤 순환매적인 매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은 낮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기관이 매도를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한번 체크를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 이제는 매도한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에서 순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LC전자,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KT, 삼성엔지니어링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LG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동반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아이패드 3용 그 LCD 패널 불량에 대한 어떤 루머 그 사실인지 루머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은 네. 이런 그 루머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이런 루머 때문에 LG전자 그리고 LG가 동반적으로 현재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어저께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정의 빌미가 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좀 예를 들시면서 조금 긴 안목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T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8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LG U+뿐만 아니라 KT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매도 상에 좀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기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관들이 3일 연속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이틀 연속 매도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이 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 먼저 살펴보면 서울반도체, SM, 태창파로스, 성화이텍 그리고 GS 홈쇼핑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네오이즈게임즈, 심텍, CJ오쇼핑, 제닉, 넥스콘테크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만 좀 한번 간추려서 살펴본다면 태창파로스가 지금 현재 상당히 최근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의 대규모 통신망 공사를 수주한 콤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51%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M&A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최근에 급반등한 부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화이텍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관들이 현재 8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기관 쪽에서는
심택이라는 종목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매출이 2012년도에 2,500억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호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넥스콘테크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스마트폰 관련 그 호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 배터리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상위 종목들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그리스 문제가 또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나름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 국내 증시 전략은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뭐 대외 변수부터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해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유럽에서 들렸던 소식 그리고 뭐 추가적인 어떤 그 대외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에 조금 시장이 집중을 한 것 같은데 장 초반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장 후반 쪽에서는 다시 한번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 어떤 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적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떤 민간 부분 최저임금 그리고 보너스 지급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은 남긴 했지만 이런 부분도 대규모 그 파업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해결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리스 문제보다는 오늘 저녁에 있게 될 그 20일인지 그리고 영국 영랑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1% 금리가 좀 동결이 되지 않겠나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5천억률의 3년 만기 그 대출이 좀 실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실시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좀 시장이 집중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보다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조금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중앙은행 영랑은행 같은 경우는 500억 파운드의 3차 양적 완화를 어떤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그 소문에 사서 뉴스판은 악재가 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나왔다는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할지가 오늘 시장의 외국인의 어떤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어쨌든 외국인의 파생이란지 그리고 현물 쪽의 수급이 아무래도 22 BOE 어떤 그 전망에 대해서 전망이 돼서 방향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시장에 어떤 뉴스가 나온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강보합권, 뭐 약보합이든 뭐 강보합이든 뭐 그 어떤 큰 의미가 없겠지만, 어떤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난 뒤에, 1980포인트에서 1995포인트 정도의 어떤 좁은 박스권 흐름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큰 변동성이 없는 부분, 어제와 조금 비슷한 시장이 연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좀 많이 좀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갭 부분을 메꾸고 난 뒤에 2020포인트까지 조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940포인트와 1920포인트 사이에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에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시장이 좀 많은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는 241선에 대한 지지력 그리고 위쪽으로는 갭의 상단이라 할 수 있는 2020포인트였던 밴드를 계속해서 좀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쪽에 상당히 오늘 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쪽에 한번 그 흐름을 본다면 자 외국인의 선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면 어제 쪽에서 외국인의 선물 흐름입니다. 선물 흐름인데 어떤 방향성을 주지 않습니다. 그 장중에 소폭 매수를 늘렸다가 소폭 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3월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지 않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누적 선물이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외국인들의 풋옵션이 계속해서 매수 쪽으로 풋 매수 쪽으로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그렇다면 조금 예상해 둘 수 있는 부분이 풋옵션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늘려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도로 전환이 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차라리 변동성이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변동성을 만약에 주게 된다면은 선물 매도라든지 선물 매도 그리고 풋옵션 매수 이런 영향 때문에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조금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32억 정도 지금 그 풋 매수 금액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작다면 뭐 외국인들의 어떤 작은 규모를 봤을 때 작다면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콜옵션 동향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매수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쪽 그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너무나 좀 신경이 쓰인다는 부분 또 좀 그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옵션 만기가 좀 다가오다 보니까 개인들만 지금 현재 양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콜옵션 어떤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장중에 그 개인들은 이렇게 그 콜옵션에 대한 금액을 상당히 늘렸다가 장 후반 되면 줄이고, 그리고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상당히 늘렸다가 장 후반 쪽에서는 이렇게 어떤 청산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들 같은 경우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양매수의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양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좀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자, 외국인들은 항상 개인들과 반대 포지션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후반에 결론적으로 개인들은 콜옵션 쪽에 베팅을 했지만 외국인들은 아래쪽 포지션, 풋옵션에 베팅을 하면서 끝을 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파생 포지션을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개인들과 어쨌든 반대 포지션을 가져가고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간지 여부를 계속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본다면은, 좀 전에 그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그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 매도 쪽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개인들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늘려갈 때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매수 쪽의 변동성을 줄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좀 상기를 하시는 것도 조금 장을 대응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그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증권업종, 그리고 은행업종,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IT 업종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철강업종, 그리고 IT 업종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업종들이 좀 추가적으로 그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시장이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관들이 매도해서 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출발하더라도 상승폭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쪽에서 최근에 주도를 했던 업종들의 어떤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 상승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좀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그리고 하면 좀 그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 쪽에서 네.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미결제 약정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18일 이후에 시장이 좀 큰 폭의 좀 반등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증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결제 약정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상관없이 이 미결제 약정에 대한 청산이 나오게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 영향성을 본다면 이 부분이 조금 그동안 쌓아놨던 매수 포지션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미결제 약정 청산이 나오게 된다면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크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도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서 네. 관찰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었죠. 일단 오늘은 보합권 내에서 좁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하셨고,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과 개인에서 수급 포지션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오늘 끝으로 관심 갖고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네. 호텔신라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루이비통 그 매출 영향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품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출입국자 증가로 인한 어떤 매출 증가가 올해 2012년까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여성분 명품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루이비통 영향이 상당히 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17% 좀 증가한 260만 명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성, 그리고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쇼핑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쇼핑 지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쇼핑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엔화 강세, 그리고 K-팝, 그리고 드라마들의 어떤 한류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의 입국자도 증가했을 경우에 호텔신라의 어떤 수혜도 좀 예상이 된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리포트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 형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최근에 상한가를 만들어가면서 단기 급등주보다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무섭다는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승세가 계속해서 조금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무초전하고 난 뒤에 좀 꺾이더라도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작을 것 같고요. 어째 꺾이더라도 완만하게 꺾이고, 그리고 어떤 꺾이더라도 쌍봉 형태, 이중천장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을 주면서 팔자를 분명히 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2주 신고가 계속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45,000원에서 45,500원 정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충분히 매수가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 10% 일단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2,500원, 21선 조금 아래쪽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42,500원의 손절가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전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